라식?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온누리 스마일 한건 몰라? 단 1mm 절개로 안구 건조증, 빗 번짐 없는 온누리 스마일 라식. 강남역 온누리 스마일 한과. 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쌓아야 할지 어렵고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예, 이번 코너는 번고래님의 맛집 아는 척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고래입니다. 예, 오늘은 쉐리 와인이죠? 네, 쉐리 와인이 주제이고요. 매번 음식 소개할 때마다 책 한 권씩을, 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소설을 한 권씩 소개시켜드리는데 이번에는 몬티라도의 술통이에요. 무슨 책인가요?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이고요. 뒤에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술이다. 술이다. 예, 술 진짜 좋아요. 페어링 해주시는 게 좋네요. 그러면 보거랑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네.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이거 쉐리 와인 드신 분들 있나요? 저는 저도 먹어는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저는 꽤 좋아하는 편이고요. 좋아하진 않고 저는 그냥 몇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명탐정 코난 등장인물로만 아는. 거기 술이 등장해요? 술이 많이 술 이름의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요. 진이라든지 베르무트라든지. 그 작가가 그럼 술을 좋아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 코드네임입니다. 네. 그럼 코드네임이 쉐리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쉐리 와인은 영어권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원래는 헤레스라고 불러요. 쉐리는 영국 애들이 부르는 거. 헤레스? 네, 헤레스. 스페인 카디스 지방의 세 지역인 헤레스 데라 프론테라 그리고 산루카르 데 메다 엘 푸에드리코 데 산타 마리아에 있는 쉐리 트라이앵글이라고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쉐리 와인만 쉐리라는 이름을 불러요. 왜 샴파뉴 지방에서 나는 샴페인이라는 이름만 붙잖아요. 네. 나머지는 스파클링 와인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이건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그러면은 주정 강화 와인이니까 알코올을 더 추가했다는 뜻인가요?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수를 높였다는 거죠. 주정을 강화시켰다는 거니까 그냥 도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디스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원래 레바논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레바논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포도 재배 및 와인 양조를 시작했고요. 여기에 헤레즈가 지중해 국가들이랑 무역 거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711년 무어인들이 이곳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다들 스페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일부는 예전에 이슬람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여행하시면 되게 다른 유럽 국가랑 다르다는 느낌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약간 섞여있죠. 네, 스페인 자체가 굉장히 카톨릭 문화권인데 거기랑 완전 반대의 이슬람 문화권이 섞여져 있는 게 남부지방으로 하면 그 색깔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강해지죠. 알함브라 공장. 네, 가봤어요. 되게 좋아요. 멋있지 알함브라 공장. 그게 인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듣고. 이름으로 들으면 인도에 있을 것 같지만 스페인에 있습니다. 711년에 무어인들이 여기를 지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여기서 포도 재배를 해요. 문제는 얘네들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술을 못 마십니다. 그 때문에 포도를 기르더라도 와인을 만들 때 식용으로 쓰는 와인이 아니라 그냥 알코올을 뽑아내서 그 알코올을 이용해 향수나 아니면 연고 이런 데 써요. 소독약이라든지. 몰래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조금씩 먹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포도들은 건포도로 많이 써요. 건포도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무어인들이 만들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포도가. 건포도 싫어하세요? 건포도가 이게 맛있는 건포도가 있고 맛없는 건포도가 있는데 그럼 모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맛있는 거니까 맛없는 거니까. 세상의 대부분은 맛없는 건포도가. 그렇죠. 끈적끈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다. 예, 치아에 달라붙고 이게. 전 그런 끈적한 느낌 좋아하거든요. 이분 도대체 진짜 뭐야? 치아 진짜. 목합빵 좋아하실 것 같은 분. 영양갱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양갱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빨이 약해서. 네. 스페인에서는 쉐리 와인이 있고요. 주정 강화 와인은. 그리고 이웃 포르투갈에서는 포트 와인이 있죠. 맞아, 그쵸. 맞아. 포르투 와인. 이웃끼리 뭔가 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게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 베이스예요. 와인 되게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제가 헷갈렸어요. 오은이 와인 많이 드세요? 와인 많이 근데 좋아하시는 사실 거. 국내에서 쉐리주를 마실 일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하긴 뭐, 그냥 기본 와인들이니까. 이게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 베이스에 비노 블랑코, 팔로미노라고 하는 그 포도 종류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팔로미노라는 포도는 페르낭 이바네즈 팔로미노라는 장교 이름을 땄어요. 왜요? 품종이. 그냥 이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 아니죠? 장교 이름을 딴 이유가 그냥 왕이 그때 이 장교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포도는 얘 이름 붙여라고. 이순신 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쉐리 같은 경우는 좀 드라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했잖아요. 주정 강화 와인은 중간에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걸 섞는 거예요. 와인이 있잖아요. 네. 와인이 있는 그 과정에서 다른 독한 모원 술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술이에요. 주정 강화 네. 와인. 근데 이제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으로 된 다음 숙성이 된 다음에 알코올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 와인은 와인으로 가는 포도즙에서 와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넣어요. 그 때문에 달달한 맛이 좀 더 강하죠. 포트 와인은 달죠. 달아요. 달고 그리고 얘는 레드 와인 베이스입니다. 작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정강화 와인 중에 3대 와인이라고 해서 마데이라 와인도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조리에 꼽힌다고. 네. 마데이라 여기가 호날두 고향이에요. 우리 형. 우리 형 고향. 우리 형 고향이고 섬인데 포르투갈령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주정 강화 와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조리에 많이 쓰이는 거는 일본의 미림 다들 들어보셨죠? 미림이 원래 주정 강화 청주예요. 진짜 미림은. 그걸 혼미림이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대량 생산하고 그러지만은 원래 혼미림은 주정 강화 청주였고 그걸 이제 요리에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사실 집에 와인 남으시면 요리할 때 그냥 넣으면 맛있어져요. 이것저것에 많이 넣어도 돼요. 그냥 넣으셔도 돼요. 저번 맥주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당이 알코올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과실의 당분이 이제 알코올로 변화를 하는데 일정 정도 술이 되면은 당분이 술이 되니까 그러면은 술이 되면은 단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달달한 술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 진짜 막 단 와인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 덩어리예요. 그렇죠. 달달한 와인은 진짜 와인이 있을 수가 없어. 와인이 되게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이건 다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설탕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단술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고급스럽네요. 아니 왜요? 원래 술이 달면 안 되지. 맞습니다. 훌륭한 정신입니다. 이 주정 강화 와인 같은 경우는 와인이죠.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주로 브랜디를 넣어요. 브랜디를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은 효모가 더 이상 활동을 안 해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숙성되지도 않고 브랜디를 넣은 순간부터. 그러면 숙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원래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와인이 더 숙성되다가 식초화되죠. 예. 네, 알코올에서 식초화되는데 브랜디를 넣게 되면은 그 식초화되는 과정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주정 강화 와인 제가 포르투갈에 있을 때 포트 와인을 되게 많이 마셨는데 거기 이제 만드는데 주조장에 찾아가 보면은 보통 와인을 오래 숙성시켜 놓잖아요. 뭐 그래서 몇십 년 된 와인 이런 게 있는데 포트 와인도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훨씬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지하 가면은 100년 이상 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진짜 다 곰팡이로 쓸었는데 안에는 그분 안내하시는 분 말로는 술이 상하지 않는데요. 계속 맛이 강화만 될 뿐 썩진 않는다고. 신기하네. 그래서 100년 넘게 있는 브랜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거기 숙성이 멈춰버리니까. 아, 멈춰버리니까. 알코올 도수가 원래 높을수록 안 상해요, 술들이. 맞아요. 이거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술이 있어요. 과하주라고 말 그대로 여름을 지나는 술이에요. 과하주 여름을 지난다고 하면은 여름에 술들이 다 쉬잖아요.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변질되던가. 근데 이 술에 청주에다가 소주를 타요. 도수가 높은 소주를 타면 숙성이 멈춰버리니까 계속 이제 여름이 지나서도 마실 수 있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음식에 많이 쓰기도 한다고 해요. 흥미롭습니다. 청주도 아무 요리에나 뿌리셔도 맛있어져요. 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단맛이 또 있기 때문에 좋아요. 칵테일 같은 경우엔 달면 약한데 주정 강화는 달면서도 독하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드라이합니다. 달진 않아요. 그 사실 포트 와인은 이제 디저트 와인으로 보통 쓰는데 그럼 쉐리 주는 어디 쓰는 용도가 뭐예요? 쉐리는 그냥 마시기도 해요. 반주로 그냥? 마시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마시는 편이에요. 좀 달달해서 저는 디저트 와인인 줄 알았거든요. 디저트라고 하기에는 약간 달지 또, 않잖아요. 보통 디저트 와인은 단데. 덜 달고. 색이 깊고 진할수록 그 쉐리 와인의 농도는 높은 편인데요. 이게 만드는 과정이 아까 스페인 오페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그 기후를 이용해서 건조하니까 그 바람과 땅도 여기는 좀 틀리대요. 토양이 회색빛이라고 석회가 많이 섞여진 그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와인을 건조시킨다고 보면 돼요. 와인 자체를 건조시킨다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와인을 통에 넣잖아요. 통에 넣고 그걸 완전히 닫지 않은 채로 공기가 통하게 해요. 그러면 얘가 증발이 되잖아요. 그쵸. 증발이 되고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와인 꼬들빼기? 찐득해지는 거야. 약간 찐득해지잖아요. 이렇게 액기스만 남는 거. 액기스가 남는 거. 물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런 거네. 약간 폴라프 아이스크림 보면 맨 마지막에 제일 맛있다.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맞아. 폴라포. 그러니까. 네. 원래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9세기 초에 새로운 와인 숙성법인 솔레나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발견돼요. 젊은 와인이랑 오래된 와인을 로테이션하면서 섞어주는 건데 이게 우리 삼각형 모양으로 블럭사타 보면 밑에 이렇게 4개 놓고 위에 3개 놓고 2개 놓잖아요. 제일 위에 젊은 와인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와인이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건 오래된 와인. 이걸 계속 섞어줘요. 이렇게 한번 여기서 부으면 이렇게 밑으로 계속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섞어주는데 그 때문에 쉐리 와인은 빈티지가 없어요. 빈티지를 안 적어요. 왜냐하면 섞이니까 연도가 다른 와인들이 섞여서. 포트 와인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싱글 빈티지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빈티지가 있는 거는. 근데 대체적으로 섞이니까 빈티지를 안 적는 편이고 그래서 보시고 막 와인 봤을 때 이거 빈티지 없는데 싸구려 아니냐고 그런 실수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주정 강화 와인이 평균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일반 와인보다. 비싸요. 저가에서는. 고가에서는 그냥 와인이 더 비싸긴 한데. 또 다른 건 숙성시킬 때 쓰이는 효모가 있는데 플로르라고 표면에 띄우는 효모예요. 와인 표면에요? 네, 와인 표면에만 띄워요. 왜냐하면 공기랑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쉐리 와인 중에서 올로로소를 제외한 다른 와인에만 쓰이고 올로로소는 쓰이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더 자세한 건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와인 어려워. 쉐리 와인에도 종류가 있어요. 약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피노, 만자니아, 아몬틸라도, 올로로소, 그리고 블렌드로,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노랑 만자니아는 그냥 지역 차이예요. 많이 틀리진 않다고 하는데 올로로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리죠. 왜? 플로로라는 효모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공기랑 맞닿아서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를 진행하거든요. 이거 알코올이 몇 도 정도 되는 건가요? 알코올이 일반 보통 와인의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도 넘고 30도 그 정도, 25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사실 오늘은 와인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제 겉가지 이야기를 많이 예, 풀 예.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와인을 좀 어려워요. 쉐리 와인도 제가 그 와인 종류 중에 좋아해서 좀 묻는 건데 영국 애들이 이 쉐리 와인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쉐리 와인뿐만이 아니라 와인 자체를 좋아했어요. 영국에서는 포도를 못 기르거든요. 잘 못 기릅니다. 영국 기후가 어떤지 다들 아시죠? 습하고 비 오고. 습하고 비 오고 햇빛 많이 안 들고 하지만 포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쨍쨍하고. 쨍쨍해야 되고 비 많이 오면은 포도 같은 경우 포도 농사 짓는 곳에 가면 비 오면은 막 하얀 거 씌우잖아요. 비닐 네, 같은 맞아요. 거. 그 씌우는 이유가 포도는 비를 맞으면 알이 터져요. 물 때문에. 엄청 연약하네요. 네, 터지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안 돼요. 비 많이 오는 곳에는 절대 못 키웁니다. 이 유럽은 우리랑 기후가 다르니까 이제 보통 지중해는 여름이 건조하잖아요. 겨울이 습하고. 그러니까 기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얘네들은 와인을 못 해요. 보시면은 스카치 위스키라든지 이런 건 다 증류주고 맥주도 짧게 만드는 거.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의 와인을 사서 배로 실어 가는데 문제는 와인이 빨리 변하잖아요. 맞아. 잘 변하고 맞아요.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그럼 변질돼요. 이 변질되면 도수가 약한 술은 아까 못 버텨요. 못 버틴다고 하셨죠. 도수가 높으면 어떨까요? 잘 버티겠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포트 와인이랑 쉐리 와인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최고 인기 상품?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엘리자베스 시대 때 영국이랑 에스파냐 전쟁이 있었을 때 전리품으로 이거 가져갔을 때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다 뺏어왔다 이러면서 미친 놈들. 이래서 집에 누가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네. 음식만 있고 술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 덜 받은 것 같아. 뭐랄까 껄쩍지근한 느낌. 뭔가 빨리 먹고 가라는 느낌 같잖아. 그것도 그렇고 뭔가 화장 다 했는데 눈썹 안 그리고 나온 그런 느낌. 립스틱 안 바른 느낌. 맞아. 영국이랑 에스파냐 전쟁이 있었을 때가 엘리자베스 시대였잖아요. 엘리자베스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섹스피어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 섹스피어 작품에서도 이 쉐리 와인이 등장을 해요. 셰익스피어가 쉐리 와인을 진짜 좋아했다고 하네요. 썰로는 난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예술관 술을 다 좋아하죠. 네, 예술관 술을 다 좋아합니다. 아예 그 헨리 4세라는 작품에서 대사가 나오거든요. 내가 1,000명의 자식을 가졌다면 그들에게 가르칠 첫 번째 원칙은 맛없는 와인을 버리고 쉐리 와인을 마시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썼습니다. 19세기에 솔레라 증류법 나오고 난 다음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영국에서 유명한 문호죠. 찰스 디킨스 작품에서도 많이 언급돼요. 위대한 유산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유산에서도 나오고 데이비드 커퍼필드 2세 이런 작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처음 알게 된 건데 영국에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산타를 위한 선물로 민스파이와 쉐리주 한 잔을 머리맡에 놓는다고 해요. 음주운전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음주운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 쪽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유 한 잔이랑 초코칩 귀여워라. 쿠키를 넣거든요. 귀여워. 그건 좀 건전하고 귀엽잖아요. 근데 쉐리주 민스파이로 조상들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요? 아버지 선물 갖다 주시고 나면 힘들잖아요. 한잔 하셔야지. 한잔하고 아이고 씨발 이러면서 내년은 또 뭐 사야 되나 이러면서. 자꾸 커갈 텐데. 우리로 치면은 뭐 막걸리 한 잔에 파전 몇 조각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막 힘드셨지에. 우리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조금 연결되기는 애매한데 하여간 뭐 그런 아니 뭐 똑같은 거죠. 우리 제사 지내고 사실 우리 뭐 유령이 와서 안 먹는다는 거 알지만 밖에 이렇게 꺼내 놓잖아요. 맞아요. 하나. 조금 그런 거죠. 뭐 산타가 없지만 와서 먹으라고. 영국 밀주 만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싱글 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증류주를 숨길 때 당시 유일하게 허용됐던 게 쉐리 와인입니다. 그래서 쉐리 와인 안에다가 싱글 몰트 위스키를 넣어요. 아 쉐리주는 마실 수 있는데 위스키는 안 된다. 네.
이유를 아니 저도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금주 시대 때 쉐리주는 허용이 됐나 봐요. 그 통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싱글몰트 위스키를 쉐리주 통에다가 숨깁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셔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쵸. 어. 오크통 향이. 그러니까 씨발 이게 뭐냐고. 최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쉐리통을 이용을 해요. 쉐리통을 이용해서 이제 풍미를 더하고 숙성시키는데 쉐리통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뭐 다른 걸 찾아야 된다 해서 찾은 게 버번 위스키입니다. 근데 버번 위스키 통이 싸요. 훨씬. 쉐리통의 거의 10분의 1 가격. 어느 정도로 이제 나중에 그 쉐리통이 모자라게 됐냐면 맥켈란 증류소 같은 경우 다들 맥켈란 위스키 아시죠? 맥켈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아예 오크통을 만들어서 쉐리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와인 증류소에 가져다 줘요. 가져다 주고 우리 통 써라.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줄게.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가져갈게 이거를.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임대 같은 걸 해주는군요. 네, 임대를 해줘. 그냥 회사 해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위스키도 만들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영국에서는 포도가 기르기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씀드려요. 네. 심지어 아니 영국에서는 오크통도 만들기가 힘들대요. 왜요? 나무가 나무가 그렇다고 나무가 하는데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따지면은 나무까지 수입해 가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제발 이걸 좀 써줘 이렇게 비는 거야. 영국 이야기는 한 이 정도고요. 근데 영국 애들이 걔네들이 자기네들의 자국의 뭐 음식이나 자국의 주류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네. 맛있는 게 뭔지는 아는 애들 같아. 수입을 많이 해오니까요. 예, 인도 요리도 다 훔쳐오고. 전 세계에서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렇지. 입맛은 까다로운 것 같아 영국 애들. 근데 보통 때 먹는 건 왜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망쳐놔야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마시는 수는 없어. 아까 그런 거예요. 뭐 창문 열고 뭐? 창문 열고 이불 덮고 있는 것 같은 거. 약간 평소에 그런 계속 게. 더러운 걸 먹는 거죠. 더러운 거. 너무하네. 그래야 맛있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영국 문어들 이야기는 이렇게 했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게 에드거 앨런 포의 몬틸라도 술통이잖아요. 에드거 앨런 포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찰스 디킨스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약간 좀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은 동시대 사람이고 찰스 디킨스가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완전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냐면 이 사람이 원고를 썼다, 출판을 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원고가 어느 미국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느냐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실제로 찰스 디킨스가 미국에 여행을 몇 번 왔습니다. 강독회를 가지기도 했고요. 서신 교류도 에드거 앨런 포니랑 몇 번 했고 짧은 만남도 2번 가졌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킨스 원고 이야기는 매튜 펄의 디킨스의 최후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미국 애들이 이 디킨스의 원고를 받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스턴이 그 당시에 유명한 문호라든지 아니면 출판사라든지 잡지사, 비평가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에드거 앨런 포가 보스턴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주류에 못 꼈어요. 못 끼고 항상 이제 조금 이렇게 겉가지로 이렇게 있다가 잡지도 내고 했는데 자기가 냈던 잡지에서 자기가 쫓겨나기도 하고 진짜 자기가 유명하더라. 좀 비참해요 인생 자체가. 보노세네. 네. 주류 문학에 좀 못 끼었죠. 근데 항상 포를 하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에드거 앨런 포가 얼마나 이렇게 좀 가치 있는 문학으로 이렇게 분류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소설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시도 아예 되게 대중적인 그쵸, 우리나라로 맞아요. 치면은 김소월 씨 정도로 생각하고요.
김소희 씨 느낌은 아닌데. 그 느낌은 아닌데 이제 그만큼의 유명하게 명성? 네, 그 정도고 호러 소설은 물론 추리 소설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만들어냈고요. 최초의 전업 작가입니다. 그 전엔 전업 작가가 없었어요. 네. 일단 그냥 부유하게 살던 애들이 그냥 이제 취미로 까작까작 그치, 하던 그치. 그런 것들이었는데 포 같은 경우는 아예 전업이었어요. 전업으로 망한 작가이기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역시 얘도 괜찮았네. 전업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다니. 일단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뜬금없이 다른 곳에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양자 서류를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계속 에드거 앨런 포가 깽판 치니까 양부가 아예 교류도 끊어버려요. 또 쫓겨난 거군요. 네, 또 쫓겨나요. 그래서 그래 어린 시절 그렇게 지내야 공포 소설도 쓰는 거예요. 그 내면을 봐야 돼. 좋게 해석하시네 이분은. 또 그리고 포 유명한 게 그거죠. 13살 차이 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13살 때 결혼했어요. 아내가 뭐라고요? 아내가 13살 때 결혼했어요. 아내가 13살 때 본인은 26살? 네. 난 또 반대라고. 아이고 왜? 본인 13살 때 26살 여자랑 결혼했다는 줄 알았어. 그건 또 멋있다.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13살 아니, 제가 잘못 여러분 연락 주세요. 연하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 좋지 않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 나이로 15살? 와이프가? 아니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그쵸. 나이로는 그렇게 14살. 근데 응. 그때만 해도 그 지금처럼 뭐 미성년자라든지 보편적이었을 것 같아요.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13살인데 문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잖아요. 13살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좀 신고할 때 결혼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할 때 좀 걸릴 것 같아서 15살인가 16살로 고쳐서 신고를 했어요. 하긴 13살은 또 너무 어리지. 15살이면 우리나라 17이면 다 컸는데 그럼 13살은 15이면 저도 중학교 1, 2학년? 근데 채플린도 여자 되게 많이 만났는데 항상 10대 후반 뭐 거의 그건 뭐 약간 그거는 진짜 그냥 약간 이제 그런 병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패티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패티시가 있었죠. 패티시가 있었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여성일 경우에 보통 결혼하니까.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음. 조금 지금처럼 막 엄격한 지금은 사실 20살 이하 그냥 만났다 하면은 너가 인간이야. 미쳤네 이러면서. 그치. 게다가 이 아내랑 결혼하게 된 이유가 포가 여기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이 가족에. 네, 사촌 가족에 얹혀 살고 있다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얹혀 사는데 그 집 딸을 이거 너무하네. 정말. 이 정도 정신을 가져야 네. 공포소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네. 얹혀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하여튼 결혼하고 난 다음 아내가 먼저 죽어요 또. 어린 아이가 먼저 네, 죽어요? 먼저 죽어요. 의심스러운데. 병을 앓다가 원래 연약했던 여자였고 게다가 포가 못 살았거든요. 포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한 말 있어요. 추운 날에 방문을 했는데 여자 이제 아내가 너무 추워하고 있는데 온기를 줄 만한 거는 고양이 껴안고 너무 추워서 고양이를 껴안고 있었다고. 네. 난로에 불을 뗄 만한 그 경제 사정도 안 됐던 거죠. 포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대? 포의 유명한 작품 검은 고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맞아.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 가족력에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포 그 사람 자체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예술가가 매력적인 면이 있잖아요. 잠깐. 아주 잠깐. 그때 잘못 꽂힌 거지. 술 친구하기 좋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나빠요. 왜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얘기하고 술을 많이 마시니까. 제일 나쁜데 난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요? 네. 많이 안 마시고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거였죠. 특히나 시인 애들이랑 술 마시면은 미친놈들이야 이거는. 왜요? 나 재밌을 것 같은데. 시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하여튼 주사들이 다 미친놈들이야 그냥.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간 종족 중 하나라고. 여튼 포는 이런 사람이었고요. 솔레나 시스템이 발견되고 활성화된 것이 포가 소설을 쓰던 19세기 중반이에요. 소설에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죽이고 싶어하는 어느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에게 나에게 지금 몬틸라도가 한 통 있다. 저기 지하실에 있으니까 나랑 가자 하면서 꼬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가서 죽여버리려고. 네, 가서 죽이려고. 근데 왜 하필 몬틸라도였나? 왜? 재밌어서. 왜 하필 몬틸라도였냐면 포르투갈 포토와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나폴레옹 대륙 봉쇄를 무시하다가 개박살이 났어요. 물론 당연히 스페인도 침공을 받았는데 딱히 그렇게 큰 문제는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포르투갈 와인이 이제 좀 하락세를 걸었고요. 이탈리아는 이 시기에 난장판이었어요. 조그만한 나라들로 다 갈라져 있어서 와인이고 나발이고 그걸 신경 쓸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와인으로 또 유명한 곳 하나 더 있잖아요. 프랑스. 프랑스는 몰래 와인 생산 1, 2위를 다투던 곳이었지만 혁명 이후에 귀족에게 내는 세금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나도 그러면은 술이 돈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포도주 만들래. 하고 과잉 생산에 들어갑니다. 온갖 거 막 너도 나도 다 만드는.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이것저것 막 섞고 질적 하락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오고 그 와중에서 이걸로 무너지기 전에 포도 나무 기생충이 돌아요. 아이고. 그래서 완전 싹 죽어요. 이게 복구되는데 100년 걸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보르도에서 유명한 와이너리들 있잖아요. 그 와이너리들 나무들이 원래 그 와이너리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때 다 죽어서. 그때 다 죽어서. 이때 완전 폭삭 망해요. 그럼 남은 거 뭐 있겠어요? 포르투갈도 그렇게 됐고 스페인이죠.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게 몬틸라도잖아요. 몬틸라도 같은 경우는 피노 똑같은 쉐리 와인이라도 피노보다 먼저 미국에 수출이 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저 수출이 되고 이건 소설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되게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등장인물 하나는 가면이랑 망토를 쓰고 있고 또 한 명은 광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어요. 배경이 사육제의 날이에요. 혹시 사육제 날이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사육제가 뭐냐면 저번에 제가 사순절은 말씀드렸죠. 네. 사순은 이제 그 예수가 광야에서 못 먹고 허기치고 이러던 고행하던 그때를 말하는데 사육제 같은 경우는 사순에 들어가게 되면 못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 모두. 그럼 그 전에 마구 먹어두는 거야. 한 3에서 7일 동안 대폭식의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 먹고 고기 먹고 좀 부끄러우니까 가면 같은 거 쓰고 일부러 분장하고 그렇게 축제를 보내는 걸 보고 사육제라고 하고 마지막 날을 기름진 화요일 마디그라. 맞아. 네, 마디그라라고 해요. 그때 어디를 여행 가야겠네요. 네, 그때 가시면은 완전 술 먹고 막 고기에다가 막 빵에다가 막 빵도 진짜 막 기름에 막 절여진 그런 빵, 막 단 거. 네, 그때 왕창 찌워놓고 사순시기부터 밥을 못 먹거든요. 이 사육제 날에 불러요. 뭐 여기 술 있으니까 내려가자. 불렀던 걸 생각해 보면 사육제 날에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나만 아는 술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나만 아는 술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 몬틸라도가 있대. 야, 좋은 술 있는데 밑에 내려갈래? 그럼 당연히 따라오잖아. 그래서 따라와서 결국 마지막 끝엔 이 사람을 지하 저장실에다가 묻어버리는 걸로 끝이 나요. 호러 소설이죠. 그렇죠. 굉장히 짧고 그리고 웹에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호러 소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도 있고. 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포가 말하기를 나는 술을 끊겠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 썸을 타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전 첫사랑이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나는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하면서 술을 끊겠다. 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다시
술에 취한 인사불명 상태로 길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포가요? 네, 포가요. 그렇게 되게 끝도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 포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죽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 가장 신비성 있는 음모론이 당시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쿠핑이라고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어요. 정치 깡패들이 이렇게 길 가는 노숙자라든지 아니면은 행여자들을 잡아다가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약에 취하게 한 다음에 끌고 다니면서 옷을 다른 걸로 계속 갈아입혀요. 끌고 다니면서 투표를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전자 시스템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아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표를 하게 시키고 강제 투표를 시키고 마지막엔 버리거든요. 거기에 희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가? 네. 비참하네 진짜. 네. 호러 추리 소설 창시자답게 특이한 것도 있어요. 1949년 이후 80년간 1월 19일 포의 생일이거든요. 새벽 포의 무덤에는 꾼약 한 병과 장미가 놓여진대요. 늘 그렇게 놓여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누군지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잡았고 2009년이 포의 탄생 200주년이었거든요. 요 시기를 기점으로 그 뒤로는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걔도 오래 했네. 그래서 한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 단체로 그렇겠죠. 했을 단체로. 거라고. 네. 네. 팬클럽에서. 그렇겠죠. 팬클럽에서 있겠죠. 쉐리 와인 즐기는 것은 안달루시아 지방 속담이 있거든요. 헤엄친다면 피노나 만자니아, 날 수 있다면 아몬틸라도, 땅 위를 걷는다면 올로로소. 확 와닿진 않네요. 안 마셔봐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아무래도 강하면 강할수록 좀 왜 우리도 화이트 와인은 생선이랑 먹고 뭐 레드 와인은 육류랑 먹으라고 하잖아요. 쉐리 와인도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건 이제 생선 종류.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아몬티라도는 이제 조류. 닭 요리. 닭 요리 이런 거. 닭 가금류? 가금. 가금류를 하고 그리고 가장 진한 게 올로로소니까 돼지, 소, 뭐. 그 나르는 게 그 뜻이었구나. 아, 네. 걸어가 그 말이었구나. 난 또. 뭘 생각하시는 나서 이걸 먹으면 날게 되는 건가? 기분이 뭐 그 정도일 때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병입되기 때문에 바로 마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디캔딩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마시면 됩니다. 여는 순간 그리고 이건 바로 산화가 되거든요. 일주일 이상 두지 마세요. 물론 모든 와인이 어느 순간 바로 마시면 좋지만 이건 또 뭐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오래 둬도 괜찮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그래도 남았다면은 이렇게 봉인해서 냉장실에 넣고요. 절대 눕혀서 보관하지 마세요. 이건 세워서 보관해야 되는 겁니다. 받으셨다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피노나 만자니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보관을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한 3년 정도. 근데 어지간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마시세요. 놔둬봤자 좋을 거 없어요. 뭐 와인은 놔두면 좀 빈티지라도 올라가지. 근데 이건 아니니까 그냥 드세요. 네. 근데 한국에서 쉐리주를 마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개해 주셔야지. 네, 요즘 바에서 쉐리주 많이 가져다녀요. 진짜? 네. 제가 아는 바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쉐리를 마셨던 것이 저기 홍대에 있는 D라는 바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특이한 게 바깥에서는 이 바가 하고 있는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나무로 된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 이런 걸 쫙 내려놔서 빛이 안 새어나가기 때문에 매번 제가 여길 데리고 갔던 분들이 다들 여기 영업해? 이러면서 하다가 딱 열면은 거기서 음악이 붐칫붐칫 나오고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나오죠. 아니요. 거기 좀 좀 시끄러워요. 그래요? 약간 웨스턴 스타일로. 좋네. 그리고 연남동 같은 경우에도 한 곳 있어요.
클래식 칵테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거기 좋아요. 쉐리 와인도 그렇고 다른 클래식 칵테일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긴 분이거든요. 어디예요? 올라고 바텐더 사장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근데 나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칭찬해 네. 준 건데. 그냥 허락 안 받. 그치, 허락 안 받고 받고 하기에는. 손님 늘어나는 거 싫어하는 데도 많으니까. 네. 진짜? 네. 아,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아예 그냥 주소 알려주는 것도 싫어. 주소도 안 올려놓는 데도 많아요. 진짜? 언짢. 배가 덜 고팠어. 아, 근데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태원에 아는 바가 있는데 그 네. 바를 몇 주 전에 갔어요. 몇 주 전에 갔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다 인터넷 검색하면 주소가 안 나와요. 이름 제대로 안 나오고. 근데 보면은 그 사장님이 약간 사람 북적거리는 거를 딱 북적거릴 때 가면 사장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뜨내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들 거를 왔다 갔다.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바 같은 게 저가 가는 바 중 한 곳은 30대 미만은 못 들어가요. 너무 좋다. 네, 30세 미만 못 들어가고 단골이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면은 못 입장 좋다. 못해요. 제가 아는 7080 노래클럽. 네. 40 이하는 못 들어가요. 그래요? 나 그 반대도 알아. 부킹 포차는 30세? 31세? 그 이상 되면은 못 들어가요. 우리 못 들어가. 그런 게 어딨어. 나도요. 그 나이 때든 모아서 내겠다는데. 그렇구나. 쉐리 와인. 사실 포트 와인은 와인샵에서 되게 많이 그쵸. 볼 수 있거든요. 많이 파는데 전 쉐리 와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와인 샵에서 팔지 않나요? 안 파는 거죠. 잘 안 보여요. 근데 사실 포트 와인도 뭐 이마트나 이런 데 큰 데 가도 한 종류나 두 종류 정도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죠. 쉐리 와인은 안주가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때 고기 그냥 고기랑 먹어요. 저희가 주로 마시는 게 몬틸라도이기 때문에 고기나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단독으로 마셔요. 작가가 말하기를 이거는 한국판 소맥이나 폭탄주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사실 주정 강화 와인 맛 자체가 약간 섞인 맛이 있어요. 맞아요. 약간 알코올 향도 확 느껴지고. 여튼 이 와인이 미식의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교양 쌓아볼 겸 소개해봤습니다. 나 쉐리주 좋아해라고 하면 있어 보이겠네요. 이제 쉐리 좋아해 하면 어떤 거? 몬텔라도 좋아해. 그래? 소설 봤어? 너 방송 들었어? 사실 쉐리주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그게 뭐지 하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소개보다는 이거 파는 곳이 있는데 데려가 줄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파는 곳이 이 근처에 있는데 갈래? 하고. 맞아요. 술은 그렇게 작업해야지. 아니 술을 뭐 얘기만 하면 뭐해.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야지. 그렇죠. 좋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번고래님의 맛집 아는 척하기였습니다. 다음은 오우님이죠. 네, 저는 깐느 영화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에피소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